안녕하십니까, 반달마케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타임랩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요새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마케터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까지 많이 요구를 하느냐. 그나저나 이 자동 차선 변경은 정말 편리하네요. 진짜 방향지 시등 한 번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내 차가 어느 차선에 갈지를 표시를 해주고 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 한 3, 4년 전부터인가 데이터 마케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두가 되었다는 말은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옛날부터 많이 했으니까 그거 외에도 대기업에서 마케터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마케터로서 입사를 할 때도 데이터 분석 관련된 역량이 저에게 굉장히 플러스용이 됐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했던 얘기가 마케터가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요. 회사도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간단한 툴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이르기까지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은 결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광고비에 1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럼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순이익이 적어도 100만 원보다는 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광고를 통해서 매출 증대가 200만 원 됐어. 그렇죠? 근데 이미 광고비로 100만 원이 빠졌죠. 그럼 거기서 얻는 순수하게 매출 마이너스 광고비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재료 원가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보니까 1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2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광고를 안 하면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더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마케팅은 얼마나 더 한정된 자원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느냐의 싸움일 건데 그 관점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케팅이 결국에 고객의 언맷 니즈라고 하죠. 숨겨진 니즈. 이게 고객이 진짜 원했든 안 원했든 간에 막상 줘보니까 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하든지 와 이게 정말 내가 평소에 불편하던 건데 라고 하든지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게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케팅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일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과거엔 어떻게 했냐? 경험과 직관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20대 젊은 세대의 고객은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럴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고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까 라는 부분에서는 20대가 이러이러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이벤트 해봤더니 잘 되던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브랜드 마케팅 해봤더니 잘 되던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경험이나 직관에 많이 의존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나 직관은 언제는 틀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대부분 그 경우에 경험이나 직관이라는 거는 큰 매스 단위에서 움직여요. 2030들은 대부분 이럴 거야. 근데 2030은 너무 큰 범주거든요. 예를 들면 20대와 30대는 분명히 다르죠. 20대 중에서 취준생과 비취준생은 한 살 차이만 나더라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나이가 똑같더라도 심지어 여자, 남자, 여자면 다 똑같나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똑같나요?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블랙핑크, 마마무 이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똑같이 마마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정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경험이나 직관이라는 거는 그 뭉뚱그려진 하나의 매스 타겟에 대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더라. 정말 그런가요? 대부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개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취향에 맞춘 오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면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경험이나 직관에만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게 어려워졌냐? 그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게 데이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해서 그 난관을 타개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전부 다 매스타로 뒤집어졌어요. 어려우니까 개개인에 대한 오퍼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텔레비전 광고를 하고 내가 똑같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스마트폰 앱이든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든 일단 쿠키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나에 대해서 적합한 오퍼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매스 위주의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효율을 일정 이상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개인화된 마케팅이 더 높은 효율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서는 효율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어지는 거죠. 결국에 아까 제가 마케팅은 효율을 어느 정도로 높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는 그 효율을 더 높이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마케팅 액션, 이 고객의 움직임, 패턴, 이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내 웹사이트나 내 스마트폰 앱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 대비해서 그 경험이나 직관, 기존의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케터가 난 본과인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마케팅 학회를 다니면서 한 생각 중 하나가 야, 이렇게 로직 싸움, 내가 누구를 더 어떻게 설득하냐에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 이 싸움을 좀 벗어나서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우던 게 통계부터 시작해서 파이썬, R, MS SQL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가 대학원 가겠다는 꿈도 꾸고 회사 입사를 할 때에는 공부한 것들이 높게 쳐졌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모든 마케터가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언어는 진짜 말 그대로 언어 하나의 툴에 불과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히 내 직관이나 어떤 트렌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내 회사에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통신 회사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코드 한 줄 짜지 못하는 마케터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아주 단순한 대시보드 같은 툴부터 내가 원하는 필드를 조합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조금 복잡한 툴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데이터 분석 툴들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뭐 R을 할 줄 안다? 좋겠죠. 당연히 R을 할 줄 알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내가 언제든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넓은 건 사실이에요. 자유도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게 R을 할 줄 안다는 게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단순히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뿐이죠. 그럼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줄 아는 게 결국에는 취업에 있어서도 잘 먹히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뭐 R을 사용해서 내가 뭐 인턴이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고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 더 좋겠죠.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 그 자체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로레알에서 2개월 동안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프로덕트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올리브영이든 왓슨스든 채널도 되게 다양해요. 그럼 내가 어떤 채널에 어떤 프로덕트를 어떤 할인율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뭐 브랜드 매니저, 뭐 파이낸스 매니저, 채널 매니저들이 논쟁이 막 붙어요. 매달 그 짓을 반복을 해요.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죠. 내가 과거에 해봤던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아. 20% 할인율로 때리자. 거기서
일 중 하나가 어떤 채널에서 어떤 유형의 매대에 어떤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헤어인지 네일인지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어떤 할인율로 제공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임팩이 나오냐 하는 분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그 분석된 것들을 토대로 비록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서 의사결정에 100%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준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단순히 내 감이나 뭐 직관, 로직 뭐 그런 걸로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데이터는 사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분석이 만능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요. 데이터 마케팅을 안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이런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 대기업 막론하고 데이터 분석은 사실 전 영역에서 저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 이제 DT팀이라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팀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기업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 마케팅을 합니다. 팀을 만들어서든 아니면 개개인이 분석을 잘 하게 되든 뭐 상관없이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DT팀이 없어질 수는 없죠. 당연히 없어질 수는 없는데 모든 마케터가 하나하나의 작은 DT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 코너링은 진짜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사실 많아질 거고 지금도 제가 원래 일을 할 때 전주에는 KTX를 타고 가는데 테슬라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적어졌어요. 오토파일럿 때문에. 그런데 장거리 운전하는 동안 부담감도 적어지고 운전하기 쉬워진 것도 사실인데 심심하긴 하단 말이죠. 계속 전방 주시기도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거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케팅, 비즈니스, IT 트렌드. 제가 전자기기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중에 가장 비싼 이 테슬라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마케터로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들, 또 알아가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계획이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반도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